특히 가장 먼저 전반 13분 갑자기 수비 위치에서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거의 40m 정도 엄청 전진해서 상대팀 박스 안까지 올라가가지고 크로스까지 마무리를 했던 장면. 김민재 선수의 무기, 수비만 전부가 아니다. 공격 가담 능력도 있다.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오늘 볼리따노 선수가 나폴리에서 골을 넣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빅리그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6일 새벽 베로나 원정 경기로 치러졌던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아 1라운드 나폴리 첫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던 김민재 선수인데요. 모두의 예상대로 포백의 왼쪽 센터백을 맡았고요.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두 팀의 전력차가 컸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이 없기도 했습니다만 자신의 강점을 적절하게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결과는 5대2 완승이었는데요. 현지 언론들 반응을 보니까 김민재 선수와 함께 데뷔전을 치렀던 등번호 77번의 흐비차 크라바츠켈리아 요 선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는 이제 쿨리발리가 칼리드 쿨리발리 이제 K가 들어가잖아요. 이름에 K가 가고 두 명의 K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흐비차하고 김민재 선수하고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날 크바라츠엘리아가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찬스도 만들고 직접 골도 넣고 아주 뭐 다 하더라고요. 물론 김민재 선수도 못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선수 AI 평점 먼저 간단히 보면요. 후스코어드에서는 7.0점, 포트몹에서는 7.7점 후하게 줬는데요. 워낙 압도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메레트 골키퍼 빼고는 대체로 평점들이 높게 나온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나폴리가 선제골을 내준 시합이라서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나폴리가 질 거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드는 선제골을 내주고 2대2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절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경기 중에 베르나의 그 세티 구단주가 시가를 뻑뻑 피어드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힐 정도로 정말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챔스 진출팀의 위험을 보여주는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반에만 슈팅 수가 17대2였기 때문에 시작부터 압도를 했는데요. 크로스 쉽게 허용하는 상황에서 계속 뜬금없는 실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골 실점은 좀 어떻게 본다면은 나폴리가 좀 더 앞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이 팀에 좀 더 녹아들게 된다면은 이런 두 번째 실점 같은 장면은 아마 다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부담이 컸을 빅리그 데뷔전, 그것도 원정 경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새롭게 합류한 선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그런 순간이 몇 장면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김민재 선수 스탯 먼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베르나와의 개막전 김민재 선수 주요 스탯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볼터치 횟수죠. 이날 경기에 나선 모든 선수 가운데 김민재 선수 가장 공을 많이 만준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총 92번 볼터치를 했고요. 이 전체 선수 가운데서 2, 3위를 기록한 라흐마니 또 마리오 후이 이 두 선수가 74번, 73번 볼터치를 기록을 했으니까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수비수들의 볼터치가 많은 것은 매 경기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고 경기가 거의 상대 진영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인상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짧은 시간 동료들에게 빠르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주기에도 충분한 그런 플레이였고 그게 반영이 된 스탯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공을 믿고 주는 선수, 줄 수 있는 선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밖에 태클 성공률도 100%였고요. 패스 성공률 90% 그리고 빅찬스로 이어졌던 키패스 2번 있었고요. 수비적으로는 인터셉트, 가로채기, 클리어런스, 걷어내기, 또 리커버리 같은 볼 탈취 같은 기본적인 지표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대가 공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수비 지표가 나온 것은 굉장히 수비 쪽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술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포백을 사용하는 팀인데 포백에서 오른쪽 풀백인 디로렌조 선수가 수비적으로 움직이고요. 김민재 옆에서 이제 왼쪽 풀백을 맡고 있는 이 후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형 3팩처럼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후위가 올라간 그 남겨진 왼쪽 측면 공간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게 나오는 그런 경기를 치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커버치면서 미드필더 또 수비 동료수들하고 계속 공을 주고받는 이런 빌드업 과정까지 참여를 좀 한데다가 이날도 아주 인상적인 그 전진 패스 또 드리블도 선보였기 때문에 그 패스가 볼줄이 진짜 앞으로 쭉쭉 차주는데 요거는 감독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튼 진짜 신입 선수가 위화감이 1도 없는 데뷔전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날 베로나가 그 이미 신장 거의 2m짜리 1m 99cm로 기록이 돼 있던데 이런 공격수를 비롯해서 공중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김민재 선수도 적응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 적응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가능성을 오늘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한 경기만에 뭐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후반 3분 만에 2대2 동점을 허용할 때 그 김민재 선수 좀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분명히 그 약간 미스매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전을 비롯해서 이미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끝낸 것처럼 보이는 쿨리발리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그 역할이니까 그 후계자로서 이 정도면 준수한 데뷔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 한 경기를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이제 주요 장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가장 먼저 전반 13분 갑자기 수비 위치에서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거의 40m 정도 엄청 전진해서 상대팀 박스 안까지 올라가가지고 크로스까지 마무리를 했던 장면. 김민재 선수의 무기 수비만 전부가 아니다. 공격 가담 능력도 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가거든요. 좀 동료들에게 패스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수비 공간이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를 크게 만들지 않고 항상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종종 이런 어떤 무기가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2분 뒤에 베로나의 그 라자냐 선수 그 먹는 라자냐하고 철자가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라자냐 선수 공격 상황에서 김민수가 아주 센스 있게 타이밍 좋게 전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옵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라자냐를 잡아내는 장면. 요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22분 전반 22분께였죠. 네, 상대 공격 상황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연달아서 클리어링을 했던 모습. 이것도 굉장히 좀 김민재 선수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안정적으로 위험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이날 날씨가 무척 덥다 보니까 중간에 쿨링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스팔레티 감독이 가장 먼저 김민재 선수만 따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한참을 뭔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 스팔레티 감독은 이탈리아만 쓰고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를 못 알아듣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장면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 데뷔전을 치렀던 흐비차 선수가 첫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이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또 골 넣고 9점 세레머니를 하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NBA 스타인 스티븐 커리를 뭐 따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농구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골을 기록했던 스트라이커 오시멘 선수는 메롱 세레머니를 좀 했는데, 통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베로나가 인종차별 챈트가 좀 많은 그런 뭐 야유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멀티골로 이번에도 좀 골을 넣는 곳으로 베로나의 그런 좀 악성 팬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준 거라서 또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아무튼 뭐 스펙타클한 세리아의 세계가 아닌가 싶고, 우리가 아무래도 프리미어 쪽에 좀 친숙하잖아요. 한국의 대부분 축구 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이탈리아 세리아의 세계를 좀 더 자주 들여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입중계를 비롯해서 뭐 통기자 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좀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는 이제 이렇게 개막전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면서 유벤투스 또 밀란 이런 팀들을 제치고 최다골 기록하면서 리그 중간순위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세리아는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었네요. 개막 라운드에. 아무튼 김민재 선수 오자마자 팀을 세리아 1위에 올려놨다는 소식, 앞으로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